아니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렇지라고 이제 이렇게 레스pon스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조는 선생님들이지만은 발표하신 분 한 분이 나오시면 나머지들 다 학생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첫 번째 조가 하는 것을 시범 삼아서 2조, 3조, 4조는 NIYT에 이런 것을 더 보강해 준다겠다. 그것을 갖다가 뭐 한다 그러죠? 리플렉션, 피드백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10분 정도 있으니까 하고 나서 음식하고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면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조 책 다. 전체 학생은 지나가. 아니요, 우리 4명, 우리 팀들.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이니까 지금 긴장해서 좀 네, 그런데 맞아요.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에너자이즈 시간이니까 둥그렇게 걸어보세요. 아니. 선생님이 에너자이저 하실 거죠? 예. 모두 다 같이 학생들이 같이 할게요. 불러. 그런 방법 가르쳐 드려요. 그렇죠. 학생들이 같이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다 일어나셔가지고 둥그렇게 서주세요. 자, 내가 가운데 쓸게요. 둥그렇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들 워크 참 많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워크하고 스톱 게임인데 저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워크하면 가만히 계시고 걷는 거 스타트하면 멈추지 말고 반대로 걸어가셔야 돼요. 둥글둥글하게 반대로? 네. 그리고 박수하면 손뼉하면 손뼉 치시고 이름하면 자기 개적 이름 부르시고 말하시고 빙글빙글 도면서 그 다음 댄스하면 자기 나름대로 춤을 추세요. 뭐라고요? 질문하세요. 아까 워크에 건물이 움직인다고? 거꾸로. 거꾸로 거기. 워크하면 쓰고 쓰고 스탑하면 가고. 스탑하면 걷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나머지는 지시에. 그대로 지시에 따라서 하시고 내가 뭘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 원을 그리면 저것대로 해.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아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끔 노래를 부르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하셔도 무슨 아니요, 걸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예, 예. 학교 종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자, 학교 종이 땡땡땡 할 때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소리를 듣고 워크 하면은 스탑을 딱 여러분 걷지 말고 그대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또 선생님이 우리를 스탑 가야지. 자 빠르게 학교 종이 땡땡땡 스탑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박수 계속해서 산토끼 토끼가 이름 자기 이름 쓰기 자기 이름 쓰기 자 다시 스탑 노래 부르기 토끼야 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하는 댄스 뛰면서 어디를 가 계속해서 더 신나게 하는 토끼야 스탑 워크 내면서 다시 한번 손뼉 스탑 자 노래는 계속해서 산토끼 빨리 토끼야 어머니 이름 아빠 이름 아버지 이름 우리 지도 교수님 이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자신감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신감이란 게 어떤 때 나오는 걸까요? 즉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자신감을 갖는 걸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를 성취하겠다고 하는 약간의 억눌림보다 나는 저거만큼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신감, 뭐 이런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말고 저는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나는 이런 자신감을 가져본 적이 있다. 우리 추억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있으신 분 학생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뜻 생각이 안 나시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엄마가 옷 벗겨서 내주셨는데요. 그 무슨 자신감인지 친구 사귀러 갔습니다. 예. 두 학생이 얘기했던 것이 어떤 건가요?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때는 그 주변 환경에서부터 많은 걸 얻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분은 한 친구는 그때의 사회적 이상이 대통령이 되면 뭘까? 자기한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자유가. 억압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었고 왕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의 생각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부모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친구보다 위에 설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옷을 벗었는데도 쑥스러움 없이 당당하게 친구 집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어려서. 그래도 엄마는 내쫓았지만 친구는 나를 줄 것이다. 기대해도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소가지가 없어서 가지 않았을까요? 예? 소가지가 없어서. 소가지가 없었으면 내쫓았을 때 거기서 들고 울었거나 아니면 그런 자신감이 안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이 자신감에 우리 여러분한테 정의를 해주거나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 참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듯이 행복이 뭘까? 행복이 저기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과연? 그런 것처럼 청소년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심어졌을까 하는 게 참 어려운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눈으로 한번 본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부.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는 공부 잘하는 학생 두 분밖에 할 수 없고 없이 해요. 예? 할 수 없이 해요. 할 수 없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아니, 점수 많이 따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돈 많이 벌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다. 자유. 우리가 여러분은 계속 학생이니까 학생 신분에서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제가 받을 때 해두면 좋았던 것이 성인이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자유?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뭘로서? 암은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해방을 맞이하면 자유로워지거든요. 뭐냐? 산에 높이 올라가면 멀리 많이 보입니다. 등산을 안 하고는 올라가지 않고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멀리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일정의 직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자기가 시내버스 요금밖에 돈을 못 벌면 서울 시내밖에 여행을 못 하지만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받으면 제주도까지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돈을 벌면 한 달에 한 번도 세계 여행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좋아하느냐면 칭찬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칭찬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칭찬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정치를 잘한다고 잘하기가 쉽지 않아서 칭찬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를 갈망하지만 그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시대의 그 청소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자신감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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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생님이 인사하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밥 먹었어요? 네. 아침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뭐 하고 나왔어요? 집에서 자고 있던 이불 겠나요? 이불 갠 사람? 네. 그 지금 저렇게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 이불을 정리한다는 것은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 여자분들 중에서 설거지 하고 나온 사람 있어요? 네. 외박했으니까 설거지 안 했겠구만. 자,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제 다 그 숙제를 할 수가 없어서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목표가 뚜렷한 사람. 그 또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 또 그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렇죠? 모든 이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신감 있는 사람의 특성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어디서 봐도 긍정적이고 표정이 어둡지 않고 밝습니다. 그리고 폐쇄적이지 않아요. 성격이 어느 사람하고도 쉽게 친해집니다. 왜 그러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시도를 하거나 도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 모든 기반은 자신감에 기초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자신감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다 이 자신감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우리 최중렬 국제회장님이 다양성을 통한 동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양성, 다이버시티 이게 굉장히 21세기에 와서 우리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재능을 다 다르게 갖고 있죠.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갔어. 노래방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에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마이크 한번 잡으면 3번, 4곡을 불러야 되고. 근데 노래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마이크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노래 시켜도 자꾸 뒤로 빠집니다. 예, 그 자신감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다 자신감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다 자기의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른 거죠. 자, 우리 김가연 학생, 네. 자신감 있는 게 뭐예요? 뭘 제일 자신감 있어요? 저요? 웃는 거요. 웃는 거? 네.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표정이 밝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김기원 학생? 김기원 학생. 그 선생님이 이름을 틀리게 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뭘 제일 잘해요? 운동. 운동 체육 시간이면 하여간에 내기에 그건 운동이 아닌데 도박이 제가 좀 멘탈이 강해서 그렇게 내기를 하면 무너지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내기를 하면 멘탈이 강해서 저렇게 이제 여성이 저 내기에 멘탈이 강한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남자가 내기에 멘탈이 강하면 망합니다. 제가 절대 남자들은 내기에 멘탈이 강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송지만 학생이 있어. 네. 뭐가 제일 강해요? 뭘 제일 잘해요? 잘한 게 없어요? 돈을 제일 잘 모아요. 돈을 제일 잘 모아요. 사업도 아니 좋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건물주야. 천양지차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다 타고난 그 성격부터 재능부터 다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시인이면서 또 그림을 그려요. 화가예요, 제가. 또 그러면서 또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가를 작사 작곡을 해서 우리 지금도 아마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차트병입니다. 군대에서 유명 대대장들이 저를 픽업하기 가기 위해서 무진장에 로비를 해도 제가 갈등말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이발을 잘해요. 이발 근데 저는 이 고참 담당 이발사예요. 쫄따구들은 그 이발 재질이 그 떨어지는 그 쫄병들한테 이발하고 고참들은 꼭 나한테 이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팔방미인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재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저같이 재능을 많이 타고난 사람은 있어요. 또 저가 또 저번에 우리 비지구 합창 동호회 송년회 때 또 제가 무대 올라가서 노래 불렀잖아요. 그 무대 노래 부른 동영상을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래도 잘 불러요. 선생님, 예.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 저하됐어요. 저하됐어요? 절망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학생처럼 이제 김가연 학생처럼 자신감이 저하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야 나도 저 선생님처럼 좀 능력을 좀 키워야겠다. 시간 벌써 끝났어요? 시간 빠네요. 네, 1분 있죠? 1분. 네. 자, 우리 이 자신감이라는 삼각의자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술 습득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습득학이. 기술 습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그 기술, 그것에 집중을 해서 어떤 나의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 그 자신감이 없는 거 도전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감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데 항상 자신감을 내세우기 앞서서 항상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매너가 동반돼야 된다. 내 자신감 있다고 타인을 짓밟고 타인을 무시하고 그런 자신감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예.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나오시기 전에 이불 겠다 하신 분, 우리 대단히 착한 학생이죠. 양혜원입니다. 저런 분들은 책임감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나머지 입을 안 대고 제가 김경원 씨 입을 안 대고 기고 났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웃을지만 알았지, 이쁘게 웃을지만 알았지. 앞으로 우리가 선생님 자신감 들어오신 거예요. 잡담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신감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감을 갖되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고 그러나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서 성취해서 자신감을 향상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신감에 대해서 상강의자로 기술 습득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자신과 타인의 존중이라는 걸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쓰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술 습득하기. 그러면 나는 정말 뭘 잘한다. 그럼 어떤 예가 있냐? 나는 정말 요리를 잘한다. 또는 나는 화장을 정말 잘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걸 기반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도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책임감 있는 행동, 교복을 입고 있는데 카라를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빨아서 내가 스스로 교복을 챙겨 입는다.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또는 엄마 말을 정말 잘 듣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 중에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자신의 존중은, 타인의 존중은 친구의 말을 내가 정말 잘 경청하고 어떤 거를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제 그 자신감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사실 자신감들에 대한 것들 외에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미래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설정했을 때 우리는 좀 작게 그릴게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저 단기 목표가 뭐가 있냐, 그럼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야 되는데 나는 한류 스타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류 스타가 장기 목표예요. 그러면 한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죠. 연기를 잘하거나 또는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부르거나.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어를 잘해야 되죠. 외국에 나가서 내 인사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런 설정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 목표를 정하고 단기 목표를 정해서 단기를 먼저 이루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장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해보시는 게 좋은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감이라 하면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 중에 기술 습득하기 위해서 잘하는 게 나는 뭐가 있다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머리를 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잘하는지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암기를 잘해요. 또 암기 잘하시고 너무 괜찮은데 뭐야? 또 없으세요? 또 없으세요? 돈 모으는 게 취미신 분이시죠? 돈 모으는요, 저금이 특징이신 분이 계시고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기술적입니다. 기술.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 기술. 운전을 잘해. 베스트라는 것이군요. 네, 운전을 잘하시고 저희 중학생이니까. 손뜨개질 잘하고. 수행평가 최고겠는데요. 그리고 저 또 있습니다.
붙임기 할 때요. 이렇게 주걱으로 안 뒤집고요. 정중을 아, 평형 감각이 있으시군요. 아, 이 스냅이 중요한 거. 저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옆으로 날아가거든요. 자, 그러면 기술은 이제 여러 가지 잘 하시는 게 있고. 자,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그러면 어떤 책임감 있게 나는 행동을 하는가? 어떤 행동들을 하세요? 책임감 있게? 앞에는 이불을 잘겠다. 뭐, 또는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한다. 약속 시간 일찍 도착한다. 또 없으세요? 내가 맡은 일은 잘한다. 또 있겠지요. 제가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잘 짓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과 타인의 존중은 내가 이걸 잘하니까 나는 내가 참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요. 나를 존중해주고 타인을 존중해준 건 저 친구가 정말 잘하니까 네가 해주면 정말 잘할 것 같아. 내가 이 포스터를 그릴 때 네가 정말 잘하니까 이 포스터는 네가 그려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삼각의자일까요? 삼각의자는 정확하게 나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앉는 의자는 보시다시피 4개의 의자입니다. 다리가 4개인데 그 다리 4개의 의자는 여기 뭐가 포함이 돼야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을까요? 4 다리를 만들어서 평균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한 가지의 다리를 더 만들면 좋거든요. 네, 그럼 어떤 다리가 좋을까요? 성공 경험, 성공 경험, 칭찬. 또 성공한 케이스. 성공의 케이스, 또 성공에 대한 확신. 네. 자,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 3가지가 다 되려면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만 가장 높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서 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 사고와 끈기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지금까지 그 자신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보고 여러 가지 탐색을 해봤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자신감에서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장이 여러 학생들 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 가지고 반을 이끌어 나간다고 그럴 때 과연 그게 자신감일까요? 독재죠. 자만감이에요. 그 자신감이 아니고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자신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책임감 없는 행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반장이 반에 대해서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선생님에게 좋은 말만 하고 반원들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선생님한테 대변할 수 없을 때, 그런 반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을 존중하는 그런 그 자신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박항서 감독이 예를 들면 그는 국가대표팀 코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높은 그 큰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이가 먹어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불러줬죠? 베트남에서 불러줬잖아요. 베트남에서 불러줬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베트남에 가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베트남 사람들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을 깔보지만 그는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존중했어요. 또 선수들에게는 그 선수들의 그 모든 것을 존중했어요. 예컨대 그 선수들이 아팠을 때, 그의 가족이 뭐 무슨 일을 당했을 때까지 아주 세심하게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존중해 주니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죠?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동남아에서 그들의 축구를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뭐 전 세계 동남아의 월드컵이라는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들은 박항서 감독을 보고
우리의 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을 갖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예를 들어서 박항서 감독이 그는 항상 어땠어요? 박항서 감독은 항상 겸손했어요. 그는 겸손한 것이 그 박항서 감독으로서의 베트남 명으로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을 통해서 자신감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술을 충분히 능력될 때까지 습득하고 또 책임감 있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베트남에서 영웅이 됐고 그런 그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그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그러한 기술을 습득할 때만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에 그 목표인 자신감의 삼각의자는 이 어느 하나만 빼도 그것은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자만감이 될 수가 있고 독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남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학생으로서 스스로 항상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늘 강의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노력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과 삼각의자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NIYT Now It's Your Turn 이제 당신 차례예요 하는 1조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나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자유롭게 이제는 학생 신분이 아니고 선생으로서 말씀을 해보시죠. 자유롭게 말씀. 지금 이 과정이 지금 교수님이 의도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 그런 의도. 자, 그러면 거기서는 교재에 충실했나 아니면 일탈됐나 학생과 선생님은 혼돈하진 않았나 예, 그런 좋은 지적이세요. 또 다른 분야? 질문입니다. 예. 그 교재에 충실하면서 또 다른 어떤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교재들하고 우리 학생들을 또 다른 역할 분담을 시켜서 저는 어떤 그 결과가 도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 에딩할 수 있는 예, 가능하죠. 네.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것도 필요해요. 학습을 지도하셨던 교수자가 지금 돌아가면서 네 분이 하셨는데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 분이 30분 진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원 4단원을 뭐 하는 거죠? 나눠서 하는데 일종의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단계를 5단계를 혼자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를 편성했기 때문에 파트를 나눠서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은 에너자이저, 디스커버링, 커넥팅, 프랙티싱, 어플라잉까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두 분이 가셨다면 나눠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전체를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만 더 느낀 수업 발표를 느낀 소감. 수업을 너무 훌륭하게 하셨는데요. 네. 조금 더 참가한 것은 학생 참여를 조금 더 유도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죠? 네. 그 일종의 학생들의 레스판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오픈 퀘스천, 즉 개방형 질문을 좀 많이 하셨더라면 하는 말씀이죠. 네. 자, 느낀 소감 드릴 거예요. 자, 이제는 수업을 하신 분들의 소감을 30초씩만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 에너자이저 하셨던 우리 김영재 선생님 소감? 에너자이즈는 나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봤고 유튜브로 본 거고 또 처음에 착각을 한 게 우리 팀만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안 한 이유가
우리 팀은 시험만 우리가 알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다르게 우리가 준비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다음에 우리 또 현승 선생님. 정의에 대해서 학생들과 교감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 이게 청소년의 중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인 위주로 수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봉훈 네. 어린 학생들을 알고 교육을 했는데 이게 성인이다 보니까 그 학생의 컨퓨스들 그 돌아오지를 못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잘 네. 그게 네. 다음에 우리 김현미 선생님. 저는 연습 단계 했는데요. 연습 단계, 조동 단계하고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디까지 내가 연습을 하고 경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애매해서 제가 막 질문을 던지다가 또 이게 적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착각을 자꾸 느끼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나라는 연습인데 설명이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서 이게 발표하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라는 생각은 잠깐 했거든요. 개방형식으로 대답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최낙기 선생님. 강의안을 작성을 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탐색이나 연계나 연습에서 했던 거를 과연 어느 부분을 적용을 해서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데 오늘 사실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게 조금 흠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데 그 결론이 너무 좀 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다시 자신감의 삼각의자란 이 단어를 가지고 수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해보신다면 우리 선생님. 다 에너자이저서부터 해야 되는데 농어를 하는 거는 열심히 풀어서 다 같이 이제 융화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탐색은 정의를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정의를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기가 얼마나 쉽게 풀어서 하느냐에 대한 걸 조금 더 생각해야 되고요. 연계는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연계에서 연계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자신감의 삼각의자가 어떤 거라는 설명을 기자가 조금 더 열심히 좀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마지막에 연습과 적용은 함께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연습과 적용을 따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게 적용을 함께 해주는 게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저게 예. 우리 김민희 선생님 다시 수업을 하신다면? 혼자서 한다. 네. 혼자서 한다는 가정하에 산다는 제 개인적으로 꼭 끌어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문맥이 끊어지지 않고 얘기를 잘 되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연계 부분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걸 더 줄이고 연습과 적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예. 이찬 선생님. 자신감에 대해서 약간의 청소년들부터 끌어올 수 있는 힘을 또 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삼각의자라고 하는 게 균형과 감각 이런 거를 이제 포함 같은데 자신감에 따르는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 그런 것들을 이제 배분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군. 네. 저는 그 앞으로 강의의 초점은 이 강의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핵심을 짚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실제로 학생이지만 같이 선생님과 같이 그런 교육을 이끌어가는 그런 참여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네. 그동안의 강의를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례를 뽑기가 쉬웠는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입조가 수업하고 나서 세 가지 형태의 리플렉션, 즉 리뷰를 했어요. 어떻게 했죠? 처음에 학생들한테 어떤 느낌 받았어요? 라는 질문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실제 선생님, 수업하신 선생님들한테 수업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라는 리플렉션을 드렸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수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피드백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피드백.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것은 사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프로그램에 있는 규정대로 했어요. 45분 준비하시고 30분 발표하시고 10분 피드백하시고 10분 휴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한 점이요. 에너자이저를 하시는데 워크 앤 스탑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워크 그러면 걷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워크하면 스탑하라고 그랬어요. 스탑하면 워크하라고 그랬고, 또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어떤 거예요? 에너자이저로서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걷고 스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모션을 하게 했어요. 댄싱도 하게 하고 몸도 흔들게 하고 이름도 써보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동요를 또 불렀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에너자이는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서 역할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다음 디스커버링. 디스커버링 단계에서 사실은 제가 좀 아쉽다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의 단원 목표가 교재마다 있잖아요. 단원 목표를 좀 써놓으시고 되게 이제 탐색에서 자신감에 정이 있겠으니까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데피니션을 자신감은 이런 거야 하고 명쾌하게 설명한 다음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유도를 한 사례 들려주셨어요. 학생들한테 질문하니까 대통령,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활고 치근데 친구집을 왔다. 이런 부분을 또 바로 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랬어 라고 하면서 바로 반응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 엄마한테 혼났지만 친구한테 믿음이 갔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신 거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즉각적인 반응은 여기에 나오는 책임감 있게 하고 기습하고 자신감이 타인 것 존중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들을 사례를 들어보면서 발표할 때마다 선생님이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주신 거 아주 좋게 봤고요. 다음에 커넥팅이요. 되게 이제 여기서 이불계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오늘 상황이 좀 더 다들 아침에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던졌지만은, 물론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너 잠자리에 일어나서 네 이불 켜고 나왔어? 책임감 있게 했어? 좋은 사례예요. 이와 학생들과 직접적인 삶과 연결된 것을 갖다가 삶의 스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킬입니다. 좋은 사례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프랙티싱이요. 되게 이제 교복 어떻게 입고 부모님 말씀을 듣고 뭐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예를 들으시면서 했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참 좋게 본 게, 여러분 자신감이 꼭 이 세 가지만 있을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창의적인 사고력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띵킹,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질문하고 나서 학생들의 답을 좀 유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학생들이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질문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기다리세요. 최소한 30초, 1분이라도 유도를 하시고 학생들의 레스폰스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긍정적 사고, 그리고 끈기, 이와 같은 예를 들으셨어요. 그럼 다리가, 통상 우리는 의자 그러면 삼각 의자보다는 사각 의자,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사각 의자잖아요. 보다 더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이겠죠. 컨피던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지만은 이거 말고도 다른 자신감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부여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발표를 시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들, 그리고 끈기 있게 하는 그 어떤 것들, 좋은 그런 사례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에 어플라잉 하시는 그 최낙균 선생님, 자신감과 자만심의 비교 설명 잘 하셨고요.
또 베트남의 박강서 감독의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사례를 들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과 월남전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다문화 시대다. 근데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이 열심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있다는 그것과 연결시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다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2, 3조 남았으니까 2, 3, 4조는 되게 이제 시간을 45분 드렸기 때문에 45분 준비하는 동안에 교재에 우선 제일 먼저 충실하자. 교재 그리고 도전과 뭐랬죠? 변화와 도전 그 책을 좀 참고로 하시면은 거기에는 활동지도 나오는데 시간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30초 1분 내에 소개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교재의 내용을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한 분 한 분 자기 맡은 파트를 하시지만 나중에는 본인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한 단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상이 누구예요? 중학생.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죠? 어덜선스예요. 여러분들은 SFA, 그죠? Skill for Adolescents. 즉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그 같은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그 같은 LT 프로그램입니다. 항상 청소년이다라는 대상을 인지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구하고 지금 시간이 50분 되면 이제 바로 식사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만 선생님은 움직이는 교과서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의 태도, 선생님의 걸음,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의 표정, 선생님의 판서. 선생님은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록도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움직이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조가 처음 매를 맞았지만은 너무 잘하셨어요. 다 같이 큰 박수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또 이 차트도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하셨는데 여기에 탐색, 연계, 연습, 적용 이렇게 안 쓰셔도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매끄럽게 연계가 되시면은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앞으로 만드실 차트에서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치고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단원에서 또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도표에 또는 그림으로 또는 다른 액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잘하셨습니다.